이미 합헌인데 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건데요, 지금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2심 재판 출석하는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그 모습부터 좀 확인해 보죠.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위헌법률 심판 신청한 거 기각되면 헌법소원까지 낼 계획이신가요? 재판은 전혀 지연됨 없이 신속하게 끝날 것입니다. 한국 판례가 수차례 있었다는데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도 재판이 아마 2시부터니까 진행 중인 거 같죠. 끝났다는 얘기가 안 나오는데. 그런데요. 이에 앞서서 오늘 이렇게 재판 출석에 앞서서 어제 알려진 사실 하나 있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어요. 이거 말이 어려운데 간단하게 말하면 선거법 어떤 조항 이거 위헌 여부 판단해 주세요. 법원에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럼 이게 만약에 법원이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 가는 거거든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인데 허위사실 공표죄 이거 위헌 아닙니까? 이거 좀 따져주세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 허위사실 공표죄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거잖아요. 2심까지 지금. 근데 이거를 위헌이라고 따져달라고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아직 법원의 판단은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허위사실 공표죄 우리 선거 문화에 맞는지 검토해달라는 거였어요. 이에 대해서 여야가 어떤 목소리를 좀 냈어요. 오늘 평가들 내놓은 거죠. 들어보겠습니다. 재판 지연을 주장하고 있는 거가 있는데 이는 명백하게 윤석열 탄핵 심판 수사 지연을 위한 물타기 지연 전략이다.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은 사법 시스템 내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야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법 위반 재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했습니다.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태도다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국회에서는 39번에 걸친 29번에 걸친 무한 탄핵을 하면서 자신의 재판에서는 무한 지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경고합니다. 기본사회, 기본소득 챙기지 말고 기본도덕부터 갖추길 바랍니다. 김철규 교수님. 사실 이 선거법 혐의 재판과 관련해서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좀 지적을 받았어요. 뭔가 자꾸 지연시키려는 거 아니냐. 뭐 수령, 뭐 서류 수령 이런 것부터 지적받았고 그다음에 뭐 증인도 대거 신청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금 위헌을 따져달라고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원래 그 공직선거법은요. 예. 1심을 6개월 이내에 끝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재명 대표 이번 선거법은 1심에 2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 기간 중에 저 부분이 위헌의 여부가 있으면 그때 신청을 하는 게 맞았거든요. 처음부터. 심판. 아예 예. 처음부터. 근데 그때 안 했던 건 뭐냐? 본인이 벌써 이 허위 사실 이 공표와 관련해서 벌써 이 위헌 신청을 한번 했었거든요. 과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2018년 그 경기도지사 선거 때 본인이 검사 사칭한 것이 아니다. 옛날에 그 위증교사 관련해서 그리고 아마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허위사실 공표 때문에 선거법 재판을 받았고 그 과정에 위헌 심판을 벌써 제청을 했어요. 그때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기각이 됐습니다. 경험이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1심에는 당연히 이것이 안 될 줄 알고 안 했다가 이번에 2심 되면서 이제 저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2심 되니까 아마 나름대로 재판을 지연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정말 굉장히 좀 나쁜 게요. 예. 허위사실 공표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처벌을 하고 예. 허위사실 공표를 했는데 낙선이 되면 처벌받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논리를 그런데 피우고 이 있는 위헌 신청을 하게 된 게 본인이 낙선을 했는데 왜 왜 그걸 따지냐? 허위사실로 처벌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사례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는 부분들이 당선이 되든 낙선이 되든 무조건 처벌받아야 된다는 것이 예. 국민의 상식에 부합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민주당에서 카톡 검열 논란이 벌어졌을 때 예. 허위사실 또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기만 해도 처벌하겠다 해놔놓고 예. 지금 와서는 허위사실이 당선이 안 됐을 경우에는 봐주자. 이게 사실은 내용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죠. 거기다 세 번째 더 실망스러운 것은 본인이 이번에 그 조금 뭐 그동안 계속 1심에 어떤 실형 선고가 나오고 난 다음에 억울하다는 얘기를 해왔거든요. 예. 그리고 본인이 항소심 서류를 늦춰받는 것이 절대로 재판 지연하는 게 아니라고 해서 예. 재판부에서 정말 이재명 대표를 위한 집중 심리를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다른 사건 안 맡기로 했잖아요. 재판부에서 이렇게 집중 케어를 해주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재판 특혜를 해주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시점에 본인이 과거에 제기했다가 실패했던 그 위헌 심판 제청을 들고 나왔다는 것은
정말 뭐 재판 지원 꼼수가 아니든 뭐든 굉장히 조금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아마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역시나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는 저는 보입니다. 이게 이제 논란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한 두 가지 점이 주목받고 있죠. 화면 좀 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재명 선거법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 논란에 되는 지점은 1번이 첫 번째가 이미 이거 비슷한 이 판단이 헌재에 있었어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헌재가 합헌 결정을 이미 2021년에도 했고 지난해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제기한 건데 다 합헌이라고 했어요. 이 부분을 이미. 그런데 지금 왜 하는 건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제청, 그러니까 위헌 심판 제청 신청을 1심 때 안 하고 왜 2심이 진행 중일 때 하는 건가? 그럼 처음부터 하든지 이런 논란이거든요. 이거 안지성 변호사. 네. 특히 1심 때가 아닌 2심 때 이런 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많이 있는 겁니까? 뭐 실무적으로는 사실 거의 없는 일이긴 합니다. 이제 뭐 항소심 때 뭐 적용법조가 갑자기 달라져서 예. 이진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이 새롭게 적용법조로 추가돼서 재판 연재성이 인정됐다거나 이런 사정이 아니고서는 예. 사실은 1심 때부터 계속해서 적용이 되어오던 법조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1심 때부터 위헌재판 제청 신청을 하게끔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 법에서는 지금 위헌재판 제청 신청 요건 자체를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게 꼭 1심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위헌재판 제청 신청을 비로소 했다고 하여 그 자체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예. 다만 그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납득할 만한 어떤 소명이나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지금 위헌 심판 신청이 이게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 또 헌법 소원 이런 게 또 있다고요? 예, 일단 절차적으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68조 2항에 따른 헌법소원 해당 법령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기본권 침해를 당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거는 직접 헌재에다가 예, 저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렇게 청구를?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다만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예. 지금 해당 위헌재청 신청의 목적 자체가 아무래도 이 재판 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들이 있는 지금 약간 그런 의심을 마당에, 갖고 있는 거죠. 예, 68조 2항 헌법소원에 따를 경우에는 사실은 재판 절차가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 재판부에서 만약에 그 신청을 기각한다고 한다면 헌법소원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 아, 그건 재판이 이렇게 멈추는 상황이 아니기 예, 때문에. 예. 그렇군요. 그러자 민주당 내에서도 조금 지적이 나와요.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되어 있더만요. 다만 이 대표가 과거에 어려울 때도 보니까 법원을 믿고 국민을 믿고 말하자면 그렇게 했을 때다 이 대표한테 좋은 결과가 왔거든요. 지난번에 국회에서 왜 체포 동의안 문제 때도 기각됐고 지난번에 위정교사 문제도 그렇게 무죄가 됐고 이래서 오히려 그렇게 가는 것이 오히려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박원석 전 의원님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재판받는 피고인의 권리라고는 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좀 아쉬운 판단이죠. 왜 그러냐면 실익이 거의 없을 겁니다. 앞서 변호사님도 설명을 해주셨듯이 1심에서 다투지 않은 걸 가지고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한다 그래서 지금 재판부가 그걸 수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거듭 이게 헌법재판관들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이 나왔단 말이에요.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기 때문에 불과 몇 개월이 지금 안 지났는데 이걸 뒤집어서 이제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도 제가 보기에는 없고 대신에 이로 인해서 이제 논란만 커지고 명분을 오히려 잃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중도층의 확장성을 의식해서 우클릭 뭐 그런 평가 받았죠.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오히려 이런 모습이 그 우클릭으로 인한 효과보다 더 많은 실점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진인명 대천사하는 진인사 대천명하는 진인사 대천명. 네, 진인사 대천명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어쨌든 지금 국회 제1당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내란 사태로 인해서 우리 법치주의가 강력히 도전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본인 개인의 사건을 가지고 가능성이 별로 없는 저런 다툼을 벌인다는 게 국민들 보기에도 그다지 좋은 인상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논란처럼 비춰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는 아니 이거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권리 행사한 건데 왜 그러세요 하지만 여러 가지 좀 지적이 민주당 내에서도 일각에서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